흑색 화약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화약이란 마찰, 타격, 열, 불꽃 또는 전기 스파크와 같은 외부 충격입니다. 외부 충격에 의해 급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고온의 열과 함께 다량의 가스를 발생시키는 폭발물 중 공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요거는 이제 개념인데 1차 내지는 3차에서도 가끔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개념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연소, 폭연, 폭갱에 대해서도 그 폭발 속도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요 내용들도 일단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폭갱은 폭약으로서 2000m에서 8000m/s 요 내용 숙지하고 계시면 되고요. 뭐 조정에 의한 분류, 용도에 의한 분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법률적인 정의에 대해서도 숙지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3차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화약이란 추진적 폭발 반응에 사용되는 화약류로 종류는 흑색 화약과 무연화약, 컴포지트 추진제. 물론 이제 1차 관연도에서도 출제됐던 문제고요. 폭약이란 파괴적 폭발에 사용되는 화약류, 파괴적. 여기는 추진적.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면약, 다이너마이트, 초환폭약, 함수폭약, DDMP, PETN, 내홍, 아지화연, TNT, RDX, 테트릴, 컴포지션 폭약 등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화공품입니다. 화약 및 폭약을 써서 만든 공작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뇌관류, 도화선, 도폭선, 실탄, 공포탄, 미진동 파쇄기, 신간, 화관. 이건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개념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흑색 화약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흑색 화약은 화염 및 마찰 충격에 민감하다. 주성분은 질산칼륨. 폭발열은 700kcal이고 화학적으로 안정하여 자연 분해되지 않고 이제 요 내용입니다. 습기를 피하면 전제 조건이 달려 있고요. 장기 저장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1차에서 주로 많이 출제됩니다. 질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화약으로 반응 속도는 폭연에 해당된다. 아까 폭연이 300에서 900m/s가 되고요. 흑색 화약이 조립되는 화약은 표면이 거칠고 모관하기 때문에 습기의 침입 및 정전기 발생이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은 이거를 광택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연도에 1차에서 출제가 됐고요. 흑색 화약 제조 시 가비중 상승을 위해 안마기를 가동한다. 목탄과 유황을 먼저 C와 S를 철제 볼밀로 혼하, 이거를 이미혼하라고 합니다. 이미혼하. 마지막으로 질산칼륨을 넣어 여기서는 이제 목구를 이게 법으로 나와 있고요. 이 내용도 일체에 자주 나옵니다. 이용해 다시 혼하는 것을 산미혼하라고 합니다. 분산 흑색 화약을 만들며 추가 과정을 거쳐 입상, 엽상, 흑색 화약이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질산칼륨은 산화제이고 목탄은 가스 발생원이 되어 충격 감도를 둔화시키고 황, S는 점화 온도를 낮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내용을 바꾸겠죠. 이것도 1차에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흑색 화약하면 이 배합 비율도 뭐 관연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이제 C하고 S 그 알파벳에서 먼저 시작되는 C를 기준으로 해서 75대 15대
10입니다. 요 내용 저기 숙지하시고요. 흑색 화약의 폭발 반응식은 이게 뭐 기능사라고 안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요. 기능사에서도 출제가 관연도에 됐었고요. 이건 이제 여기에 가로 넣기, 이 숫자 가로 넣기. 그러니까 여기는 1이 되겠죠. 1. 131. 두 개의 KNO3 플러스 3개의 탄소와 황이 결합되면 한 개의 K2S와 3개의 CO2, 그 다음에 한 개의 N2가 발생됩니다. 가스가. 그러니까 이 폭발 반응식도 그냥 가볍게 일단 암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이렇게 흑색 화약이 지금 산업용으로는 생산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원초적인 화약이다 보니 그 응용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혼합 화약류의 대표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됐고, 그러니까 흑색 화약은 역사적으로 일단 중국에서 먼저 시작됐고요. 이게 이제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넘어갔다가 이 유럽에서 다시 이제 아시아 중에서는 일본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물론 이제 이 사이에 어떤 전쟁이 발생되면서 이제 교류가 생겼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고려시대 때 넘어온 걸로 남아 있고요. 최무선. 이게 이제 조선시대로 오면서 뭐 전쟁은 가장 슬픈 현실인데 우리 성웅 이순신 장군 때 이 화포로서 꽃을 피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포르투갈한테 조총이라는 것을 전수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일단 유리한 부분은 정제 기술 같은 게 이제 발달된 게 아니라 원초적인 재료들이 좀 많았죠. 여기 보시다시피 이 황이라는 것은 화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백두산 지역만 저기 화산 지역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지역들이 다 화산대니까 그러니까 활화산대가 있으니까 이제 황에 대한 수급이 좀 쉽고요. 그 다음에 정제된 황을 그래도 얻을 확률이 크죠. 질산 칼륨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칠레 초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얻기가 좀 힘든 거였고요. 칠레 초석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섬나라다 보니까 그 칠레 초석이 그겁니다. 새들 그 이겁니다. 이게 이제 오랫동안 굳어서 쌓이면 칠레 초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은 일본에 일단 유리했었어요. 임진왜란 당시에도. 그리고 이제 선진 기술인 일단 포르투갈에서 그 흑색 화약 제조나 아니면 소총에 들어가는 이 강관 제조를 갖다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쬐금 조총보다는 이 대형인 화포 기술이 좀 발달했죠. 그러니까 뭐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라도 제가 따로 시간 한번 마련해서요. 이거 저기 임진왜란
임진 전쟁이죠. 외란이 아니라 이 임진 전쟁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제가 재밌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시간을 내서. 그다음에 이 75대 15대 10이라는 얘기도 이게 이제 슬픈 건데 이게 모든 게 다 전쟁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75대 15대 10이라는 게 이제 이 화학에 정제된 이 정제된 그 재료들이 이게 최고로 발휘되는 조합 이 배합이거든요. 배합 비율.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때 2차 세계 대전 때 이 배합 비율이 나온 겁니다. 그 사람을 상대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후에 외우실 때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C가 먼저고 황이 나중이고 75대 15대 10이다라는 내용. 이것도 1차 뭐 2차까지는 관연도가 예전에 한 번 있었는데 이건 주로 이제 1차입니다. 내용이고 참고로 이 폭발 반응식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1차로 출제가 많이 되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